자, 별다쌤의 사업고민 상담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에 참여해주신 우리 사장님 한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션 계통에서 패턴랩이라는 패턴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수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면 의상 제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라가 있고 몸판이 있고 소매가 있고 다 따로따로 조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디자이너가 의뢰한 컨셉 설명을 듣고 소재의 특성을 가미시켜서 거기에 맞는 스펙으로 제도를 하는 일이 패턴입니다. 패션 회사의 그 본사에서는 개발실이라는 부서에 패턴실과 샘플실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패턴어가 이제 의상 제도를 해서 샘플팀한테 넘기면 샘플팀에서는 이제 그 해당 소재를 계단을 해서 봉제를 해서 샘플을 만드는 그런 것이죠.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는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이상을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든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별다쌤한테 배운 부분도 있고 안 하던 SNS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좀 확실히 많이 늘었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느는 게 한계가 있고 물론 그 한계가 있는 점이 제가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뭐 업무 핑계 나태해진 것도 있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감각이 필요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이제 이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또 잘 맞는 계통이기 때문에 쭉 파왔는데 저만의 감성이나 저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홍보를 하고 또 알려서 또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저 역시도 성취감을 좀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업시키고 싶은데 그 한계점에 다다라서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옷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고 1년 동안 새 옷 안 사고 버티기 이런 운동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운동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특성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좀 힘들기도 하고 제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 대부분 한 가지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별다쌤 같은 분들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취약점이거든요. 네. 좀 도움을 받고 싶죠. 네. 이런 1인 기업들 또는 이제 소기업들, 자영업자분들이 큰 착각 또는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대가 바뀌어서 내 산업이 하향이 되고 고객이 축소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찾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발전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복 시장, 패션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앞으로 열릴 시장이 더더욱이 다변화되는 시장일 거고 그 다변화되는 시장은 결국 사양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시장일 것인데 그게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개인의 다변화를 줄 수 있는 취향 소비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열린다면 오히려 저는 사장님에게 앞으로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 내가 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만 한다면 이건 사양 산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문제여서 내 고객이 침체된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사람에게 줘야 될 그 서비스, 어차피 무형 상품을 제공하시는 일을 하시기 거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상품을 그들에게 먼저 앞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시장 자체가 사양돼서 우리가 여기 뭐 신사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샘플샵, 패턴샵, 패턴 스튜디오 이런 데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잘하는 1, 2, 3등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이 더 축소될 것이고 시장은 다변화되면서 오히려 패션 쪽의 개인 디자이너들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주로 어디다 일을 맡기겠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은 패턴 스튜디오에서 일을 맡겨서 의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서로 손발이 맞는 데를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거다. 이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내부적 역량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약간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대부분들이 내가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게 좀 미숙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클라이언트들에게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고객이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라든지 현재 고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했느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실제 커스터머 고객에게서 청취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기가 사실 있는데, 대부분들 답을 저처럼 무슨 전문가에게 찾아오셔서 꼭 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혼자 스스로 머리 줄줄 매고 저녁에 잠 안 오잖아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실질적 고객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라든지, 저는 이런 게 필요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는 그런 걸 해주는 곳이 있어서 내가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한국에 왔더니 그게 작업이 안 돼, 뭐 너무 비싸, 뭔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부분으로만 가더라도 또 하나의 제가 갈 수 있는 팁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객들한테 리서치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이제 잘 안 하고 있고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굳이 몇 가지 있다면 뭐 이번에 샘플 나왔을 때 어떻게 샘플 잘 나왔어? 마음에 들어? 이 정도가 다였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 또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치사 선택하는 거는 우리 사장님의 몫이에요. 그들이 좋은 답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답을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걸 취합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사장님의 몫인 거죠.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팬데믹이라서 힘들다, 그건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라면 그걸 개선하는 걸 그 안에만 들여다보면 되겠지만 지금은 똑같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들이 좀 대다수처럼 보이잖아요. 그 대다수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노력을 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장님 쪽도 시장이 다들 뭐 패션 시장 사양 산업이야, 이제 굴뚝 산업 없어져 라고들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본인의 클라이언트인 패션 디자이너분들 대부분들이 또 신진 디자이너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거죠, 그분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시장이 달라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다름을 이해한 상태에 대한 기회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취향 소비에 대한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했잖아요. 다 그걸 따라 했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고, 그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기회가 많아질수록 사장님한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시장들이 또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거에 대한 역량적 문제라든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손쉽게 돈 안 들이고 리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내 고객이에요. 왜 나를 떠났는지 그 떠난 고객들만 다 찾아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존재할 거고요.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거래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거래할 것인지, 그걸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또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세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저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긴 시간을 나름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찝어주십니다. 별다씀. 네. 나 혼자 막 한 2, 3일 고민했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진 게 해결이 돼버리는. 우리 거래처 디자이너들한테 오랜만에 앙케이트라는 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또 잠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사장님이 고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외 커뮤니케이션. 이 본인의 SNS 또는 뭐 광고 매체, 홍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하고 계시는 일이 중요한 기준이, 저는 도제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이게 도제 시스템이어야 되느냐. 대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영역군들이 사실 도제 시스템 됐고, 사회적으로 한때는 좀 안 좋은 쪽 이미지가 좀 강해서 노동착취 뭔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고 막 그래서 사실 안 좋게 보지만, 사실 특정한 분의 내공, 노하우를 어떤 정규적 교육 과정이 아닌 것으로 사사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잖아요. 그 개인이 결국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사장님의 역할도 저는 SH가 중요하냐 우리 사장님 개인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장님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우선시할 거냐,
브랜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의 아이덴티티를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퍼스널의 아이덴티티를 우선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업종의 특성상 패션이라는 영역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도 어떤 1인 기업의 특성도 있고, 도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본인의 개인의 상품 가치가 어떨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판가름 날 수 있지 않겠느냐. 퍼스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우리 사장님이 누구냐,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 자체의 상품 가치를 만드는, 지금까지 보통 많은 사장님들은 우리 회사의 이름이 알려야 돼,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름을 알려야 돼 라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실제로 매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사장님의 고객들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 as is 때문에 여기로 왔을까? 저는 사장님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폭은 사장님인 거죠. 앞으로 고객들도 사장님을 보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자체가 아이덴티티화 돼서 그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마케팅의 도구에 태워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티화하고 소셜화 한다면 그것이 저는 우리 사장님하고 매칭 코드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에즈이라는 말이 좋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가자면은 사장님의 실제 이름이 이 회사나 브랜드에 적용되는 것부터가 저는 그 시작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이름을 직접 내세우는 게 불편하다, 또는 캐릭터화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은 저처럼, 별사쌤처럼 이런 어떤 그 캐릭터를 또 만드셔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끌고 가시는 것이 오래 하기 쉽기도 할 것이고, 본인이 하기도 편할 것이고, 그것 자체가 다름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마케팅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마케팅은 다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것을 어떻게 다르게 그 사람에게 인식시킬 것이냐. 자연스럽게 퍼스널 마케팅이 잘 되면 그것 자체가 결국은 다름이 되어지는 요소고, 그것이 결국은 사장님의 가치가 되는 거고 상품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 어디 갈까요?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이걸 했어요. 제가 속으로 계속.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항상 레드오션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니치, 틈새를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레드오션의 반대가 블루오션이 아니고요, 레드오션 안에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패션 시장이 하향돼, 그래서 이 시장은 더 이상 전망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전망 안 된다는 제품들 사서 쓰고 계시거든요. 신생되는 브랜드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사고 싶어 열광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거죠. 한국이 이제 3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향 소비 시장으로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남들이 하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이젠 그걸 뛰어넘는 시대가 된 거죠. 거기에 일선에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을 옷 또는 멋있다고 하는 그것의 일부는 우리 사장님의 에너지가 다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반대편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 그 가운데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조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소감부터 좀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어떤 소감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건물에 와서, 여기 사무실에 와서 지금 별다쌤이랑 한 건물에서 지낸 지가 그게 곧 2년 반인데 왜 이런 시간을 이제야 마련해 주셨는지 진작에 이런저런 조언들을 좀 구할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 역시도 진짜 어떤 일진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오늘 뭐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되게 감사한 일일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패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애로사항과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상담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별다쌤의 채널에서 애로사항과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사업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여 의사 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